네, 당신의 삶의 즐거움을 연결하라. 링커 대표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팀원 소개이고요. 참고로 이 이미지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디폴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입니다. 개요이고요. 먼저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폐쇄적인 동호회 문화. 왜냐면 내가 좀 이렇게 동호회를 좋아하고 싶은데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이미 뭔가 좀 들어가기 어려운 뉴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쉽게 들어가는 그런 동호회, 그런 개설 모임 같은 거를 제공해서 어떨까? 그리고 비효율적인 시설 예약 방식이 기존에는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운동 종목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요. 뭐 축구라던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나 좀 시설 같은 게 좀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 모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쉽게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운동 종목을 지원하고 모임을 개설하고 뭐 장소 예약까지 되는 그러한 앱이 저희 앱이 WS 저희가 노력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뭐 ERD 수정이 있다면 정산 테이블을 추가했고 이제 장소 쪽에서 배경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스웨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리퀘스트다, 리스판스다 알려주기 위해서 익샘플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도 저희가 리퀘스트나 리스판스를 좀 넣어가지고 서로 좀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계한 설계서입니다. UI 설계서 있고 다음은 제가 프로토타입을 조금 넣어놨는데 이거 이제 직접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설계부터 눌러가지고 어디로 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저는 시각적 통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성립되는 그런 데에서 신뢰가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 유지보수 좋잖아요. 이런 걸 잡아놓는. 그래서 먼저 레이아웃과 관련된 컴포넌트를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버튼, 모달과 같은 컴포넌트를 피그마 단계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뭐 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컬러 팔레트, 우리 컬러 뭐 쓰겠다. 그리고 내 타이포그래피 뭐 쓰겠다. 제가 이제 프리텐드 써달라고 좀 강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공간, 민자, 뭐 둥글게 뭐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했고 여기 보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피그마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간 같은 경우에 좀 다 정할 수는 없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아이콘이나 텍스트 사이 공간을 얼마큼 줄 거냐 뭐 라벨과 입력창 그리고 버튼과 간격은 8픽셀로 주자 리스트 항목과는 16픽셀 주자 입력 공간은 20픽셀 주자 이런 게 이제 4의 배수죠. 4의 배수가 모바일에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의 배수로 사용해가지고 좀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걸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피그마 스타일을 폴스튜디오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제이슨 형식으로 변화를 해줘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스타일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를 사용하면 이 테일윈드 config.js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이슨 형식이지만 조금 다른 테일윈드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BG 프라이머리 디폴트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설계해 놓은 그 컬러나 공마야 이런 P2, PY2 아까 그 공간 관련해가지고 설계는 게 그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걸로 만든 프로필 조회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일을 했어요. 저희가 보니까 총 3개 정도의 레이아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까? 그 위아래는 어떻게 줄까? 그래서 3개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 메일 레이아웃인데 이거는 수평 정렬 레이아웃이고요. 그다음에 수평 중앙 정렬, 수직 수평 중앙 정렬 레이아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드바 레이아웃인데 이걸 주로 구현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게 커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스타일을 많이 적용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공적 속성, 그러니까 공적 클래스를 좀 줘가지고 이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높이가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높이를 고정을 시켜놓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공적 클래스를 줘가지고 그런 것들 해결했다. 그다음 주요 기술의 기능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API를 따로 관리하고, 어셋에는 이제 아이콘, CSS, 뭐 이미지 등을 관리를 하고, 폰트는 커맨드라 되어 있는데, 커먼, 공통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랑 레이아웃 관련된 컴포넌트랑, 그리고 이제 컴포서블이라고 해가지고, 상태 관리 로직들을 재사용하는 코드들을 따로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피처 기반으로 뷰랑 라우터랑 컴포넌트를 관리를 했는데, 저희 처음에 DB 설계했던 거에 영역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이제 라우터, 뭐 중식, 스토어, UTL, 토큰 이런 것들도 관리해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역 인증 상태 관리에 대한 건데요. 일단 서버로도 만든 억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유효시간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성이라는 측면은 조금 감안하면 안 되지만 이제 15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파이니아에서 중앙 인메모리로 관리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접근성도 중요하니까 억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피니아에서 관리를 하고 매트리스 부분은 이제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처럼 HTTP 올리 쿠키 전화해가지고 자동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이제 어스코어에서 저희가 이 인증과 관련된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로그인, 로그아웃, 리프레시, 클리어 없이 이게 인증과 관련된 코드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 시 리프레시를 호출해가지고 어, 패션 인증 끊기지 않는 그런 것도 구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원 있고 사업자이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별로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메타데이터, 리카이어 어스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름 해가지고 어떤 이름이냐 이거 리카이어 어스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저희 반대로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으로 리다이렉트로 로그인 쪽으로 가도록 했는데 로그인 한 다음에 내가 이전에 있던 페이지를 다시 감췄잖아요. 가려고 했던 페이지로 감췄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시에 여기서 로그인 할 때 리다이렉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로그인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그 리다이렉트 값을 가져와서 페이지를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UI를 좋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 저는 요청민 응답 관련돼요. 저희는 백엔드부터 공통 리스판스 그리고 공통 예외 리스판스 그리고 에러 코드를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해가지고 요청에는 이제 어세스 토큰을 넣어서 보내고 이제 아까 이게 에러 코드 정리해 놓은 걸 기반으로 이제 인터셉터, COS 인터셉트에서 에러 처리를 분기를 했고요. 이제 분기별로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로그아웃, 그러니까 이 서버로 보내가지고 서버에서도 리플레스 토큰을 삭제해버리고 우리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HTTP 거의 다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클리어옵스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어세스 토큰만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걸 나눠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서블, 상태 관리 로직을 이제 강사님께서 피드백 주신 부분이 페이지네이션과 관련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 유즈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코드를 추가해서 다양한 곳에서 재사용을 하면서 이게 재사용 코드거든요. 여기는 이제 노드 보어를 가져와가지고 뭐 필터 되거나 이런 거 스크롤할 때 노드 보어를 호출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셋을 이제 초기화하거나 또 다음 페이지 있어? 뭐 로딩 중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사용하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 설계입니다. 사람들이 입력을 너무 한 페이지에 다 뱉게 되면 이탈리로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귀찮지만 여러 스텝으로 나눠서 부담을 분산시켰고요. 지금 어떤 진행 단계인지 그거를 좀 진행을 푸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이제 유효하면 시각적으로 피드백 제공하는 것도 그다음에 포인트가 부족해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좀 빨간색 색상으로도 조금 써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이걸 계산할 때마다 너도 얼마 내야 돼, 얼마 내야 돼 이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요. 이미 약대 시간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능에 대한 힌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된 장소 모임 개설하거나 이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단
장소를 등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등록된 장소를 개설자가 오히려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설자의 포인트가 차감이 돼요. 그러면 이 사업자한테는 예약 요청 수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회원은 개설된 그 모임을 참가를 신청하고 다시 개설자는 참가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회원의 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저희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저희 상상에서 뛸래 이런 것도 저희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치 지정을 해가지고 모임을 개설하고 위치를 모임 개설할 때 위치 지정을 누르면 이제 계좌 포인트 시간하고 예약 요청 시간하고 이거 다 같은 거니까 어쨌든 그러한 로직으로 저희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 등록에 대한 시간 값을 넣어줄고요. 운동 중복을 선택하고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할 때, 그다음에 최소 인원 얼마고 최대 인원 얼마고 장소에 대한 설명을 넣어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시간을 미리 저희 디폴트 값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조금 시간이 바뀌어 하면 여기서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 장소 모임 개설에 대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위치 기반으로 여기가 지금 저희 근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로 필터링이 되고요. 예약 선택을 하고 계속 인원 얼마인지 미리 설정한 최대 인원은 절대 넘을 수 없도록 설계를 했고 포인트 엑셀시에 모임 정보를 작성을 하고 이거 살짝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모임이 개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이제 모임 참가 신청인데요. 여기 이제 SSD 알림 기능을 증오하기 때문에 알림이 뜨는 걸 한번 일기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참가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개설자한테 이렇게 알림이 갑니다. 너 깜짝 네. 놀랐네. 참가 신청 승인입니다. 참가 누가 내 모임에 신청했냐가 뜨고요. 그리고 이제 수락을 누르게 되면 알림이 아이고, 아이고, 신기해. 그다음 커뮤니티 댓글 누르면 친구 추가입니다. 친구 추가를 할 수 있고 이 친구 추가를 했거나 자기 자신한테 친구 요청을 서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및 제재 흐름입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가 이 리뷰를 별로하고 제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이 신고 접수를 받고 제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재 받은 대상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럼 관리자는 그 이유를 검토하고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신고에 대한 목달이고요. 신고자 부에서 제재 처리를 수행할 수 있고 제재 관리에서 특정 제재 유형을 분석한 뒤 제재를 처리하거나 수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50점을 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신고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점수를 좀 높이게 되는데 50점이 넘으면 블랙리스트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자가 블랙리스트 조회해서 블랙리스트를 해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저희가 그 기능 명세서이고요. 이제 라이트하우스라고 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대해서 성능이 어떠냐, SEO가 어떠냐, 특성이 어떠냐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럭스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성능을 높이려고 했는데 노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은 포기를 했고 접근성이랑 SEO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헤더나 사이트, 섹션 같은 것들을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서 SEO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리어 라벨 같은 이런 속성들을 넣어가지고 식당에 이제 높- 청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접근성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됐고 검색이 최저가도 73점이면 뭐 나름 준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트러블슈팅입니다. 제가 이게 한 2초 정도 날렸는데 요청이 3,000개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HTTP 오니 쿠키로 인한 자동 로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API 성공 이후 로그아웃을 호출합니다. 그럼 이제 예외 처리 인터셋에서 401 에러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에러가 나는 경우 로그아웃을 호출하도록 로직을 제가 미리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리프레시 토큰이 만약 없다면 서버에서 제가 아까 그 에러 코드 정리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미스파리 JWT를 적용하고 인터셉트에서는 미리 이 401 에러가 발생해도 또 에러가 나는 경우 로그아웃을 또 호출하게 만들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호출하고 무한 루프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로그아웃 쪽이니까 로그아웃 쪽에 인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버 쪽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제 비밀번호 설정이나 계정 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증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비게이션 바를 설정했어요. 다음에 팀원 해고는 반갑고요.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